문이 둔나가라지. 집도 있어. 보고 듣는 인물 니키 1949년 9월 21일생이고 1989년 11월 6일 40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신 일본의 남자 배우인 마츠다 유사쿠 편 일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마츠다 유사쿠 편은 일부 전반적인 내용, 2부 필모그래피 및 여담, 3부 CM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마츠다 유사쿠 편은 아무 위키에 조금 있고 위키페디아 일본어의 내용이 많아 합쳐서 작성하였습니다. 분량이 많아 정리하고 섞다 보니 조금 중복되거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 출신으로 키는 185cm로 당시로선 장신입니다. 하기와라 게니치와 함께 동시대를 대표한 스타입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마츠다 미유키, 장남 마츠다 류헤이, 차남 마츠다 쇼타, 장녀 마츠다 유키로 5인 가족입니다. 마츠다 유사쿠는 쇼와 시대 말기였던 1970에서 80년대에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은 배우입니다. 한국계 일본인으로 주로 하드보일드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배역들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할리우드 진출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 블랙레인을 촬영 후 가지고 있던 지병인 방광암이 악화되면서 1989년 11월 도쿄의 한 병원에서 4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대단하다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사망하기 몇 달 전까지 병원을 숨기고 영화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이 어느 정도였냐면 달리거나 뛰는 것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1972년에 데뷔해 사망한 1989년까지 17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활동했던 배우지만 상당히 독특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사후에도 많은 캐릭터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만화나 영상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양복에 중절모 차림의 탐정이라는 클리셰는 마츠다 유사쿠가 출연했던 1979년 니온TV의 드라마인 탐정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맡은 배역인 쿠도 슌사쿠가 이 복장이었는데요. 패러디 및 오마주로 여러 곳에서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출연 당시 마츠다 유사쿠 특유의 헤어스타일은 여러 일본 문화 속에 깊게 파고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면 시티헌터의 사에바료, 카우보이 비밥의 스파이크 스피겔 등 하드보일드풍의 작품들에 등장하는 더벅머리 괴짜 주인공들은 마츠다 유사쿠가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만화 원피스의 아오키지와 PS2 게임인 귀무자2의 주인공인 야규 주베이는 외모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한국 내에선 기무자2 당시 류호성을 닮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면라이더 W의 주인공인 히다리 쇼타로는 대놓고 오마주하기까지 합니다. 만화 명탐정 코난에서 쿠도 유사쿠는 탐정 이야기에서 마츠다 유사쿠가 맡았던 배역인 쿠도 슌사쿠의 상과 실명을 합쳐 지은 이름입니다. 마츠다 유사쿠의 성장기를 살펴보면 복잡한 면이 있는데요. 어머니는 북한계 1세대 제일 한국인입니다. 한 일본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시모노세키로 가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아 기르던 중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가는데 전사합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유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어머니 나이 35세 때 39세의 공무원인 남자를 만나 유사쿠를 임신합니다. 이 당시 마츠다 유사쿠의 아버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며 고향에는 부인이 있는 불륜 사이였던 것입니다. 마츠다 유사쿠 임신 후 아버지는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고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유사쿠는 아버지 호적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마츠다 유사쿠는 태어난 평생 동안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성인 김씨를 받게 되었는데 기화전 한국 이름은 김우작이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마츠다 유사쿠가 사망한 이후 발견된 일기장 내용을 일본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사후에 발견되고 방송에서 공개한 일기장이어서 그 내용이 정말 진실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기 내용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는 유곽 근처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며 전당포 위층의 방은 유곽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빌려주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전당포 일을 하며 여러 남자들을 집에 데려오곤 했다는데요. 남자가 올 때면 어린 마츠다 유사쿠가 들어오지 못하게 방문을 잠근다거나 마츠다 유사쿠가 칭얼거리면 뺨을 때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방송했지만 마츠다 유사쿠의 이미지를 위해 제일 한국인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이부 형제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래도 형제들 간의 사이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은 형들과 다른 이부 형제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출생 비화와 행복하지 못했던 성장기 외에도 제일 한국인으로 일본 내에서 차별 대우를 심하게 받다 보니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호적상 김유사쿠로 되어 있던 탓에 학교에서 제일 한국인인 게 들통나면서 학창시절 극심한 차별 대우를 받으며 생활하게 되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어라라며 작은 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강제 전학을 보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에 있는 시사이드 고등학교에 들어가 그렇게 정착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버지 댁에서 부부간 가정 불화가 생기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마츠다 유사쿠는 미국 생활에 크게 회의를 느껴 다니던 학교를 중퇴합니다. 미국에 간 지 1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오는데요. 어머니 몰래 귀국합니다. 귀국 후에는 도쿄도 토시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형의 집에 거주하며 사립 호난고등학교 야간부 보통과 4학년에 중간 편입하여 졸업까지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간토학원 대학 문학부에 입학합니다. 무명 시절이던 1969년 신주쿠역 동쪽 출구 쪽에 위치한 토리스바인 롯쿠에서 바텐더로 일을 합니다. 이 당시 단골 손님이었던 히시미 요리코, 하라다 다이지로, 무라노 타케노리 등 연기자들과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무라노 타케노리는 자신이 출연했던 1965년 니온TV에서 방송된 나라라 청춘의 프로듀서인 오카다 신키치가 신인 배우를 찾는 것을 듣고는 내가 속해 있는 연구소에 좀 재밌는 남자가 있다라며 마츠다 유사쿠를 추천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카다 신키치가 나중에 무라노 타케노리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마츠다 유사쿠가 우수한 배우라서 추천한 것이 아니라 소개하기 전날 마작에서 지게 되면서 약속한 대로 어쩔 수 없이 마츠다 유사쿠를 오카다 신키치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카다 신키치가 연극 연구소에 시찰하러 갔을 때 마츠다 유사쿠의 연극에 대한 전력 투구하는 진지함과 배짱에 놀라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마츠다 유사쿠를 초이 역으로 출연시키는데 마츠다 유사쿠의 연기력에 스태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1973년에 니온TV의 형사 드라마인 태양을 향해 외쳐라의 청바지 형사로 고정 출연하며 정식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1971년 3월 극단 문학자리에 입소, 필기 시험에서 불합격합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카네코 노부오 주제의 극단인 새로운 연극인 클럽 마루이에 입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아내인 미치코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 해인 1972년 4월에는 문학자리 연극연구소의 12기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습니다. 동기로는 아카와 야스코, 다카하시 요코, 야마니시 미치히로, 한기수 후배인 나카무라 마사토시, 한기수 선배인 모모이 카오리가 있습니다. 6월에는 배우에 전념하기 위해 대학에 자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당시 TV방송에선 변신물이 붐을 일으키며 절대적인 인기를 고가 중이었는데요. 대표작은 토이에서 제작하고 마이니치 방송에서 방영하는 가면라이더입니다. 니온TV는 이 가면라이더에 대항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요. 기획 초기 제목은 강성사람 스카이다였습니다. 정식 방송 제목은 돌격휴맨입니다. 돌격휴맨은 1972년 10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반에서 8시까지 니온TV에서 방송된 특촬물 드라마입니다. 마츠다 유사쿠는 이 작품에서 이와키 주니치로 역의 오디션을 받았습니다. 더 내용이 없는데요. 필모에 없는 걸 보니 오디션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1973년 니온TV의 드라마 태양을 향해 외쳐라에 주연으로 고정 출연하게 되는데요. 드라마상에서 활약하는 모습과 순직하는 장면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킵니다. 마츠다 유사쿠는 이 작품에 출연한 계기로 일본 법무부에 귀화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유에 대해 마츠다 유사쿠는 현재는 마츠다 유사쿠라는 예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 내가 제일 한국인임을 알면 사람들은 실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로 개명 및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귀화하게 되면서 사용할 일본 이름은 그간 사용해오던 예명인 마츠다 유사쿠로 정했습니다. 태양을 향해 외쳐라에 이어서 영화에도 출연하게 되는데요.
시각 키타로가 주연한 1973년 영화 늑대의 문장에 출연해 영화에도 데뷔합니다. 이제 생활이 좀 괜찮아지나 싶었지만 결혼 생활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극단의 동료였던 첫 번째 부인과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했었는데요. 사실을 알게 되면 넌 도망칠 거야 라며 자신이 제일 한국인임을 숨겼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받은 국적에 대한 트라우마가 매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부인의 친척들이 마치다 유사쿠의 신상을 조사했고 제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다 유사쿠의 걱정과는 다르게 동거 생활은 지속되었고 결혼까지 합니다. 이 첫 번째 아내는 마치다 미치코로 필명은 아메미야 사키. 일본에서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납치 조교 영화 시리즈이며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 스토리로 유명한 영화 완전한 사육의 작가입니다. 늑대의 문장 영화 출연 후 다음 해인 1974년 크로키 카즈오 감독의 사극 영화인 료마 암살에서 주연을 맡은 하라다 요시오와 함께 출연해 사극에 처음으로 출연합니다. 이 작품 출연 후 함께 연기했던 하라다 요시오에게 심취하게 되는데 결국 하라다 요시오의 옆집으로 이사까지 갑니다. 이어서 1974년 11월엔 사와다 히로유키 감독의 코미디 청춘 영화인 아바요 다치코에 출연하는데요. 처음으로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 연기합니다. 1976년 1월 31일에는 폭력 혐의로 체포됩니다. 1975년 7월 19일 니온TV의 드라마 우리들의 훈장 가고시마의 로케이션 때 함께 출연했던 출연자와 같이 폭행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4월에 방송될 마이니치 방송의 새 프로인 숨겨진 감독관 등장 크랭크인 전에 체포되게 되면서 이 프로를 비롯해 당분간 활동을 중단합니다. 당시 19세의 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힌 혐의이며 도쿄구치소로 이송된 뒤 상해 혐의로 기소되게 됩니다. 3월 10일엔 도쿄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후 약 4개월 만인 1976년 7월 1일 토에이사의 오카모토 아키히사 감독이 연출을 맡은 폭력교실에 출연하며 컴백합니다. 이어서 사극인 히토고로시에서 사극에선 없었던 비겁한 사무라이 역을 맡게 되는데 두 번째로 출연한 사극이 사극에서의 첫 주연작이 됩니다. 이어서 7월 25일엔 축제 노래라는 앨범으로 가수로도 데뷔합니다. 가수에 대한 내용은 2부에서 다룹니다. 이듬해인 1977년 형사드라마 대도회 파트 2에 출연하며 TV 드라마에도 복귀합니다. 1979년 카드카와사의 무라카와 토오루 감독이 연출을 맡은 부활하는 킹러의 주연으로 출연합니다. 이 작품은 극중 총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를 위해 촬영 전 하와이의 실탄 사격장에 가서 사격 훈련도 받습니다. 이어서 사와다 히로유키 감독의 액션 영화인 우리들의 무덤은 없다에 주연으로 출연하고 코다마진 감독의 추리 미스터리 영화인 혼란계락 원작 텔레비전 드라마 탐정 이야기의 주연으로 연이어 출연합니다. 이 시기는 마츠다 유사코의 활동 기간 중 액션물에 출연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TV 드라마인 탐정 이야기 출연 당시 배우 마츠다 미유키와 사귀게 되면서 불륜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마츠다 미치코와의 결혼 생활은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이혼 당시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마츠다 미치코가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에도 마츠다 미유키와는 만남을 지속해 나가는데요. 1983년에 결혼해 2남 1녀를 낳습니다. 참고로 마츠다 유사쿠의 차남도 배우인데요. 꽃보다 남자 1, 2에서 니시카도 소지로 역, 라이어 게임 시즌 1, 2에서 아키야마 시니치 역 등으로 유명한 마츠다 쇼타입니다. 마츠다 쇼타는 구수현 감독의 2011년 일본 영화 하드 로맨티커에서 제일교포 역을 맡아 출연했는데요. 이 영화로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당시 인터뷰에서 마츠다 쇼타는 나는 친척 중에 한국인이 있고 나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스스로 말한 바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출연할까 말까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할 때면 한국 김치나 상추쌈 등을 좋아한다고 밝힌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출신을 알고 있으며 딱히 이를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되려 더 밝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980년엔 가수 밥 딜런의 이름에서 따온 보컬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극단을 설립했습니다. 무라카와 토오루 감독의 영화 야수는 죽어야 한다에 출연하는데요. 이 작품의 촬영을 위해 10kg의 가혹한 체중 감량도 모자라 어금니 4개를 발치하고
산속수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어져 오던 액션 영화의 출연은 줄이고 연기파 배우로서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연기 변화에 대한 그의 노력은 1970년대 후반쯤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선글라스를 끼고 하라다 요시오를 모방하고 하기와라 케니치의 연기를 흉내내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엔 음악 활동도 열중하는데요. 당시 출연 중이던 니온TV의 드라마인 삼정이야기에선 자신의 출연 장면 분량까지 줄여가며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단골 술집이던 레이디 제인의 주인인 오우키 우타카에 의하면 재즈, 프리재즈와 피아졸라의 탱고 등을 즐겨 들었다고 합니다. 1981년 이지미 쿄카 원작의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 스즈키 세이준 감독의 아지랑이 자리에서는 마츠다 유사쿠의 악곡이 포함되고 주인공 소년의 사랑 장면을 그린 쿠도 H 감독의 요코하마 BJ 블루스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지금까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배역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1982년에는 NHK의 신사건 닥터스톱에 출연한 후 신유메치요 일기, 여살요 지옥, 쫓는 남자 등 NHK 드라마에서의 출연이 이어집니다. 무코다 쿠니코의 드라마에서 모모이 카오리와 공동 출연했을 땐 모모이로부터 드라마를 핥고 있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 큰 싸움이 난 적도 있습니다. 1986년에는 영화 어호만스에 출연하는데요. 제작 과정 중 제품의 방향성에 대해 감독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감독이 작품에서 하차했고 마츠다 유사쿠 본인이 메가폰을 잡게 되는데 야쿠자의 항쟁과 SF 테이스트를 융합한 이색적인 작품으로 마츠다 유사쿠가 감독을 맡은 첫 작품이 됩니다. 1988년 후카사쿠 킨지 감독의 시대 영화인 화의 난에서는 국민적 여배우인 요시나가 소유리와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의 촬영 무렵부터 마츠다 유사쿠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는데요. 소변이 나오지 않아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1989년에는 미국 영화 블랙레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마츠다 유사쿠가 그토록 기다리던 할리우드 데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촬영을 하면서 암이 악화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암 치료를 거부, 촬영에 도전해 나갑니다. 아내인 마츠다 미유키에 의하면 마츠다 유사쿠는 자신의 암 진단을 믿지 않았고 암 진단을 받을 때마다 의사를 바꿨기에 치료는 제때 진행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은 암이 아니지만 방치하면 암이 됩니다 라는 말을 해주기를 의사한테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촬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촬영 관계자 중엔 유일하게 야스오카 리키야만 알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단단히 함구시켰다고 합니다. 촬영 후반에는 달리기 등은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상당히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촬영은 마치게 됩니다. 촬영 다음 해인 1989년 11월 6일 오후 6시 45분 도쿄도 무사시노시에 있는 니시쿠보 병원 현 무사시노 요아회 병원에서 방광암이 요부로 전이되면서 젊다면 젊은 40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본명은 천시먼 석우도, 묘소는 도쿄도 아키루노시의 치키지 혼간지 니시타마 공원입니다. 마츠다가 동생처럼 귀여워하던 나카무라 토오루는 마츠다의 시신 앞에서 유사쿠씨 일어나세요 너무 빨라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장의에는 하기와라 케니치, 바이쇼 미츠코 등도 참여했습니다. 하기와라 케니치는 마츠다 미유키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조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2000년에 발표된 키네마 중보의 20세기 영화 스타 나무편에서 일본 남자 배우 12위, 같은 호의 독자가 뽑은 20세기 영화 스타 나무에서도 12위를 차지했습니다. 2014년 발표된 올타임 베스트 일본 영화 나무나무에서는 일본 남자 배우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어 편이 2006년 10월 10일에 발행한 특수표 일본 영화 2, 1980년에서 2000년대 개봉작 중 현대의 명작에서 대표적인 일본 영화 10편을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마츠다가 주연한 영화 부활하는 긴로가 뽑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듣는 인물 리키 마츠다 유사쿠 편 1부 전반적인 내용을 마칩니다. 다음 편은 마츠다 유사쿠 2부 필모그래피 피운 여담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청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연예인을 요청해주세요. 한 명의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청권 제작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이웃돕니다 생각하시고 구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